부모가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듭니다. 함께 웃고 떠들며 사랑을 나누던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그 한마디, 그 무심한 태도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더구나 그 무시가 반복되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경험은 단지 말 몇 마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다른 가족 관계와 나아가 삶 전체에까지 번져갑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본다면 부모로서도 자녀로서도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우리 애가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매일 무시당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내 말 한마디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합니다. 며칠 전 한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손주를 봐주고 있는데 딸이 맘에 안 든다고 맨날 뭐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준 게 고마운 줄은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대로 하시면 자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자녀가 무시할 때마다 참기만 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부모가 많습니다. 혹은 좋은 말로 타일러 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도 침묵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한마디를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답답함을 풀고 자녀가 당신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혈연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 속에서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숙한 대화를 통해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감사와 책임을 배웁니다. 이런 노력이 쌓일 때 가족 간의 유대는 더욱 깊어지고 평생의 믿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녀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수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시도해보고 효과를 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던 자녀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존중을 회복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을 쏟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무례한 말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나를 가르치고 싶은 거니? 무시하고 싶은 거니?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자녀의 행동에 경고를 줄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비난이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도 더 이상 침묵하거나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무시하는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명확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말은 자녀에게 부모님의 가치를 깨닫게 만듭니다. 만약 이런 말을 듣고도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녀의 문제이지 부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무시할 때 말없이 참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녀는 부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심하게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상처를 솔직히 털어놓고 단호한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깨닫게 됩니다. 단, 이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호하되 차분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엄마 아빠도 사람이야. 내 말 한마디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단다. 이런 대화를 시작하면 자녀는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지만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단호한 말은 자녀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님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대응한다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 자리를 잡아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가 없으면 자녀의 무시는 반복됩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자녀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래야 자녀도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독립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 자녀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결국 부모에게만 기대며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는 단호하게 경제적 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앞으로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은 자녀에게 경고를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이끄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결혼 준비나 집 마련 같은 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결혼은 네가 선택한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녀는 책임감 없이 살아가며 성숙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60대 부부는 결혼을 앞둔 아들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아들은 웨딩홀 예약, 예식 준비, 신혼집 계약 등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부모에게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신혼집 전세금이나 결혼 준비 비용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들은 부모의 지원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모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어. 너도 어른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해. 지금까지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많은 돈을 써서 더 보태줄 돈이 없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해.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에는 몹시 서운해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들 부모님은 다 해준다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돼요? 하지만 부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네가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네가 직접 해결해야 너도 더 단단해질 수 있어. 우리도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네가 내 삶을 책임질 때가 된 거야. 결국 아들은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결혼 예산을 다시 세우며 웨딩홀과 신혼집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부담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들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아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운했어요. 왜 부모님은 친구들처럼 도와주지 않으실까 싶었죠.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알겠더라고요.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앞으로는 제 문제를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른 집 부모는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부모는 단호하게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의 헌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요구가 과도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경제적 지원은 단기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됩니다. 부모는 앞으로는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라는 한마디로 자녀에게 책임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단호하지 않으면 자녀는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가 경제적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자녀에게 독립심을 가르친다면 자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이 과정은 절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헌신이 자녀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노력을 권리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가 헌신의 방향을 조정하고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며 맞벌이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손주 돌봄을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요즘 다들 부모님이 손주를 키워주시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저희는 애들 데리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라며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던 김 씨 부부는 서울로 올라와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손주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등원과 하원, 집안일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체력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졌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사소한 행동까지 부모님 탓으로 돌리는 태도가 계속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밤에 울거나 아플 때면 왜 이렇게 아이를 못 챙기셨어요? 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고, 며느리는 요즘 아이가 소극적인데 부모님이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며 은근히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김씨 부부는 지쳐갔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는 맞벌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부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더는 어렵다. 너희가 선택한 가정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여기까지야. 앞으로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며 큰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봐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둘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둬야 해요. 이런 상황을 부모님이 외면하시면 저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씨 부부는 순간 흔들리는 마음을 느꼈지만 곧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돕는 것은 우리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가정을 책임질 차례다. 우리가 계속 대신해 줄 수는 없어. 앞으로는 너희 스스로 해야 해.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고 스스로 역할을 분담하며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체계적으로 가정을 운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부모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체감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김씨 부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 말씀이 옳았다는 걸 알겠어요.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는데 너무 당연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부모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제공하면 자녀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경험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대신 스스로 행동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돕고 싶지만 나도 한계가 있다. 네가 선택한 일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이 한마디는 부모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자녀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처럼 솔직하고 단호한 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헌신은 일방적인 희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와 존중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우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모가 단호하게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책임감을 심어준다면 자녀는 비로소 어른으로서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는 부모의 말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사소한 지적에도 강하게 반응하며 짜증을 내거나 반항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자녀와 대화할 때는 부모의 말이 자녀의 자존감이나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갈등을 줄이고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춘기 자녀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말을 짧고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방 청소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자녀는 짜증을 내거나 알아서 한다니까요. 라고 반응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반복이 되면 대판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한 번 말한 뒤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속이 터져도 참아야 합니다. 말을 반복하면 싸움은 더 커질 뿐입니다. 대화를 마무리할 때는 단호하지만 짧은 말로 끝내세요.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짧고 분명한 표현은 자녀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할 시간을 줍니다.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진심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짜증을 내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차분하게 말해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 말은 자녀의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부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모의 목표는 자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보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설교나 반복적인 지적은 오히려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사춘기 자녀는 부모의 말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마디로 자녀가 당장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일관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자녀는 시간이 지나며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가 차분하고 분명한 태도로 대화를 지속할 때 자녀는 결국 부모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와의 신뢰를 쌓고 자녀가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는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걱정하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관심을 줄이고 자녀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흔한 고민. 72세 이 씨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딸이 걱정되어 일주일에 3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다며? 너무 무리하진 않니? 저녁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주말에 집에 와서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니? 네가 좋아하는 반찬 많이 만들어둘게. 딸의 답변은 늘 비슷했습니다. 괜찮아요. 바빠서 이번 주말엔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딸이 정말 바빠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던 이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걱정이 서운함으로 변해 딸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맨날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한 번쯤 엄마 마음도 생각해줘야지. 하지만 딸은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이 씨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67세 박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이 걱정되어 매일 저녁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니? 많이 힘들진 않지? 야근 많다고 했는데 몸은 괜찮아? 이번 주말엔 집에 와서 네가 좋아하는 간장게장도 먹고 가라. 하지만 아들의 답장은 늘 늦게 오거나 짧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뵐게요. 박 씨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아버지는 네가 너무 바쁘면 몸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문자를 보내는 거야. 네가 나중에 더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걱정은 감사하지만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라며 대화를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적절한 거리두기의 필요성.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의 무관심을 억지로 돌려놓으려 하기보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던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문자를 보내는 횟수도 줄여보세요. 대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바쁜 건 엄마가 다 알아. 네가 시간 될 때 연락 주렴. 우리는 언제든 여기 있을게. 건강 잘 챙기길 바란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면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몇 주가 지나고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집에 갈게요.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엄마 반찬이 그리워요. 아들도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요즘 일이 힘든데 아버지랑 얘기 나누고 싶어요.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변화. 부모가 자녀와의 거리를 적절히 조절하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유지할 때 자녀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깨닫고 다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나친 조언이나 간섭을 줄이고 자녀가 필요할 때 다가올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관계 개선의 시작입니다. 엄마 아빠는 네가 필요할 때 항상 여기 있을게. 이 한마디는 자녀가 부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다림과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자녀는 점차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고 스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내 진심을 전달하는 대화법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넌 왜 나를 무시하니?
라고 말하면 자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엄마가 이야기할 때 네가 대답하지 않으면 엄마는 속상한 기분이 들어라고 말하면 자녀가 부모의 감정을 이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으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세요. 너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말하면 자녀는 자신을 탓한다고 느낍니다. 대신 네가 대답하지 않을 때 엄마는 외롭고 답답한 기분이 든다라고 하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명확히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엄마를 존중해줘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엄마가 말할 때 눈을 보고 대답해주면 좋겠어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자녀도 행동으로 옮기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네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면 자녀는 강요받는 느낌 없이 스스로 행동을 바꾸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니가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져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대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해준 거 하나도 기억 못하니? 이 속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니? 매일 이런 말만 반복했더니 자녀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다고 합니다. 대화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엄마도 마음이 아프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자녀는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직장 스트레스도 많고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것 같아요. 요즘 남편이랑도 갈등이 있어서 더 예민했어요. 이때 중요한 점은 자녀의 이야기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려 하지도 마세요.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 자녀가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면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함부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물론 자녀가 서툰 표현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비난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 네 마음이 그랬구나. 엄마도 이제 알 것 같아.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자. 이런 대화가 쌓이면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신뢰도 다시 쌓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자녀와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님의 진심은 반드시 자녀에게 닿게 됩니다. 7번째는 자녀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청과 공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말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맨날 나한테만 잔소리하라는 자녀의 말에 화부터 내기보다는 이렇게 답해보세요. 네가 그렇게 느낀다니 엄마도 마음이 무겁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더 말해줄래? 이 한마디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히 표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말을 존중한다고 느끼고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공감은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너무 힘들어라는 말에 힘들겠구나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학교 생활이 많이 어렵구나.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말해줄래?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느끼고 마음을 더 열게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저 퇴사하려고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화를 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너 정신 있는 거니? 그 이후 아들은 부모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많구나.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운지 얘기해 줄래? 아들은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 끝없는 야근, 쉬지 못한 주말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하지만 무작정 그만두기보다는 새 직장을 알아보고 결정하면 어떻겠니?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녀의 서툰 표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등학생 딸이 투덜거리며 선생님 진짜 짜증나. 나만 보면 뭐라 하잖아라고 말할 때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반응하면 딸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느꼈다니 엄마도 속상하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말해줄래? 딸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끊지 않고 기다리면 딸은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사실 내가 숙제를 안 냈거든요. 그 이후로 선생님이 저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요. 부모가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찾게 됩니다. 부모가 경청하지 않고 해결책부터 제시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자녀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 신뢰를 쌓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서툰 말로 불만을 토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비난하거나 훈계하려 들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부모와의 대화를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은 갈등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 아들이 집에 와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짜증나. 나만 보면 뭐라 하잖아.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말을 들은 부모가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 오죽하면 그러시겠니. 너 태도부터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면 아들은 아마 말문을 닫고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느꼈다니 엄마도 마음이 안 좋네. 선생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지, 너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좀 더 얘기해 줄래?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나만 보면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가 끝까지 차분한 태도로 경청하자 아들은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지난번에 한 번 수업 시간에 떠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셔서 괜히 더 짜증나요. 부모는 아들의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랬구나. 수업 시간에 떠든 게 선생님 입장에선 좀 속상했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선생님과 대화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 다음엔 너의 생각을 직접 선생님께 말해보는 건 어떨까?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들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아들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반응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반면 그렇게 느꼈구나. 왜 그런지 더 얘기해 줄래? 엄마도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라고 말하면 자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부모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할 때 자녀는 부모를 안전한 대화 상대라고 인식합니다. 이는 자녀가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청과 공감은 자녀와의 신뢰를 쌓는 기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진심으로 반응할 때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꾸준히 경청과 공감을 실천하면 자녀는 부모를 믿고 부모는 자녀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가족관계 전반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청과 공감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기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판단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반응하면 자녀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의 마음을 열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차분히 듣고 진심을 담아 함께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더 성숙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쌓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지금 나를 가르치고 싶은 거니? 아니면 무시하고 싶은 거니? 이 한마디로 자녀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선택한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 한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손주 문제로 고민이라면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렴. 이 말은 부모님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자녀가 책임질 기회를 줍니다. 사춘기 자녀와 대화할 땐 말을 줄이세요.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렴. 이 짧은 말이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세요. 시간이 될 때, 보고 싶을 때 연락해. 엄마는 기다릴게. 기다림의 여유가 자녀와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감정도 솔직히 표현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화 방법은 자녀를 존중하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은 주변의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